네, 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오늘은 보청기를 하기 위해 진행하는 기본적인 청력 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전문적인 검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청기를 하러 오시면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게 이경 검사입니다. 귀를 안쪽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살펴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청기 착용 또는 귓본 채취가 가능할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 귀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고막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귀지가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진단은 이비인후과에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과다한 귀지나 염증 등이 확인이 되면은 이비인후과 치료를 시행한 후에 보청기 착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가 돼야 청력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청력 검사를 하기 전에 이경 검사를 통해서 귀 안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경 검사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력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받아 보셨다시피 이런 식의 이제 헤드셋을 쓰고 이런 식의 청력 검사기를 통해서 이게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뭐 이런 식의 확인을 하는 청력 검사인데 약간 찐따같이 나는데 얼굴이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면 뭐 방음 부스 이런 거에서 안 합니까? 하는데 이 사진은 이제 컨셉 사진이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이제 방음 부스 안에서 청력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청력 검사는 기본적으로 4가지 검사가 있어요. 크게 2가지로 나누면은 일단은 순음 청력 검사와 어음 청력 검사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음 청력 검사라는 거는 어떤 소리를 주파수별로 쪼개서 진행하는 청력 검사고요. 어음 청력 검사는 전체 주파수를 말로 하나로 퉁쳐서 진행하는 청력 검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주파수가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복합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음을 비롯해서 많은 자연에 존재하는 음들이 복합음인데요. 순음이라는 거는 피아노의 건반을 딱 하나만 치는 것처럼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딱 내는 거를 저희가 순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뭐 말로 검사하면 되지 뭐 굳이 순음으로 검사를 하니? 라고 이유를 물어보시면은 우리가 소리라는 건 이제 공기를 이렇게 진동시켜 가지고 고막을 진동시켜서 이렇게 달팽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달팽이처럼 꼬여 있기 때문에 달팽이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리가 달팽이관에 들어가서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전체적인 요런 소리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각 주파수별로 다 쪼개가지고 나눠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나눠드린 소리를 신경으로도 나눠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나눠서 신경으로 전달된 소리가 뇌로 전달될 때도 주파수별로 쪼개서 전달이 되고 이제 뇌에서 이걸 하나로 합쳐서 사람 말소리구나 뭐 개 울음소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주먹을 져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은 5개의 손가락이 제각각의 역할을 해가지고 물건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원인으로든 손가락이 좀 다칠 수 있잖아요. 5개 손가락이 균등하게 다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새끼손가락은 좀 많이 다치고 엄지손가락은 조금만 다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친 손가락을 치료를 할 때 새끼손가락은 조금 더 많이 치료해야 될 거고 엄지손가락은 조금만 치료를 해도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파수별로 손상된 정도가 틀립니다. 달팽이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꼬여져 있는데 바깥 부분은 손상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안쪽 부분은 손상이 조금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파수별로 측정을 나눠서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저음 쪽은 손상이 좀 덜 됐고 고음 쪽은 손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키워 드릴 때도 손상이 많이 된 고음 쪽은 소리를 좀 많이 키워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되고요. 중간 정도 손상된 부분은 중간 정도만, 그리고 거의 손상이 안 되는 저음 쪽은 조금만 키우거나 아니면 소리를 안 키우는 식으로 나눠서 저희가 소리를 또 키워드려야 개인이 울리지 않고 편안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력을 검사할 때 이렇게 주파수별로 나눠서 검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PTA 순음 청력 검사라는 거는 또 크게 기도 검사, 골도 검사, 마스킹 검사, 차폐 검사죠. 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 마스킹 검사라는 거는 기도 검사하고 골도 검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어떤 부가적인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검사하고 골도 검사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도 검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검사가 아니고 공기 전도 검사의 약자입니다. 기도 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를 통해 듣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99% 이상의 소리를 듣는 방법은 여기서 야 이놈아 하고 얘가 꼬마애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소리를 타고 제 귀로 들어와서 달팽이가 하는 소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뇌로 쫑 전달을 하게 되는데, 꼬마 여자애와 제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요 아이가 악 하면서 성대를 통해서 이불을 통해서 나온 떨림을 공기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제 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공기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공기 전도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헤드셋을 쓰든 입으로 말을 하든 다 공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셋을 통해서 하는 검사가 공기전도 검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도 검사는 골전도 검사의 약자예요. 여기 전을 딱 빼면은 골도 검사가 되고, 두개골을 통해서 듣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데 이거 뭔 소리야? 실제적으로 이 두개골의 진동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이 두개골 전체가 흔들리면서 요 귀 안에 있는 요 달팽이관에 직접적으로 진동을 전달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요거를 저희가 골도 검사라고 하고요. 요 골도 검사를 할 때는 실제로 귀에다 헤드셋을 쓰는 게 아니고 요런 식의 진동자를 귀에다 붙여가지고 여기서 진동을 뼈에 엥 하고 전달을 해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내가 옛날에 검사할 때는 이렇게 뭐 헤드셋 같은 거 썼는데 왜 귀에다가 뭘 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골도 검사는 이렇게 검사하는 게 맞는 거고요. 실제로 골도 검사를 실생활에서 쓰냐 안 쓰냐 물어보시면 많이 씁니다. 우리가 골도 헤드셋이라는 거를 써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귀 안에다가 이어폰을 끼우는 게 아니라 요 광대뼈 부분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써가지고 소리를 듣는 건데, 우리가 여기 광대뼈 쪽에 어떤 진동을 통해서 듣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골도 헤드셋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이어폰을 끼면 귀를 꽉 막고 여기서 소리를 내버리니까는 뭐 주변에 뭐 차가 지나간다거나 뭐 횡단보도를 건넌다거나 이럴 때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귀도 좀 오픈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요 골도를 통해서 음악이나 휴대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소리를 다 들으려면은 이런 골전도 헤드폰이 매우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전도 휴대폰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골전도 휴대폰의 골전도 능력을 좀 더 세게 만들면 요게 이게 골전도 골도 보청기가 됩니다. 네. 근데 실제 골도 보청기도 뭐 가격 고시나 이런 데 올라와 있고요. 귀에 뭐 염증이 많다거나 아니면 이도 자체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골도 보청기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골도 보청기에 대한 영상은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도 검사를 통해서 청력을 여기 두개골을 엥 흔들어서 달팽이관을 흔들어서 청력을 측정을 하고, 헤드셋을 통해서 귓구녕을 통해서 소리를 넣어가지고 청력을 2번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어차피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하러 2번을 검사하냐? 라고 이제 이유를 물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개골을 흔들어서 검사했을 때 예를 들어 10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 귓구녕을 통해서 공기를 전도시켜서 듣는 소리를 10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귀에 소리가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건데, 두개골을 흔들어서 10을 들었는데 여기 귀지가 꽉 차 있어. 그러면은 10이라는 소리를 넣어주니까는 안 들려요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귀지에서 소리를 통과를 안 시키니까. 뭐 한 30이라는 소리를 넣어주니까 들립니다. 그래서 골도로 듣는 소리 크기와 기도를 통해서 듣는 소리 크기가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이러면은 여기 귓구녕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골도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귓구녕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 이렇게 귀지가 여기 찰 수도 있고, 달팽이관에 빵꾸가 빵빵 뚫릴 수도 있고, 여기 중이에 막 물이 찰 수 있고, 중이염, 여러 가지 중이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TA 검사는 기도 검사와 골도 검사를 하는데, 요 기도 검사 헤드셋을 통해서 하는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귀가 나쁩니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골도 진동자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왜 귀가 나빠졌는지를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A 검사인데, SA 검사는 SRT하고 WRS 두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통해서 전체 주파수를 퉁쳐서 진행하는 검사인데, 먼저 SRT 검사라는 거는 어음청취 역치라고 해요. 근데 그냥 청력 검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AC 검사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AC 검사는 수능 검사니까 주파수를 이렇게 쪼개서 검사했는데 SRT는 전체 주파수를 말로 한 번에 퉁쳐서 하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글자로 확인을 하고요. 포도, 육군. 이거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따라하는지 못 따라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AC에서 했던 청력 검사를 주파수별로 나눠서 했던 청력 검사를 말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확인용 검사이기 때문에 SRT 검사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RS 검사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어무별력 검사라고 부릅니다. 실제적으로 청력이 떨어지면은 작은 소리를 못 듣는 현상도 벌어지지만 말소리를 명확하게 못 알아듣는 현상도 같이 벌어집니다. 어음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글자 단어를 불러드리면서 뭐 꽃, 꿀 이런 단어를 불러드리면서 이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듣는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음분별력 검사는 보청기를 착용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검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난청이 있는 분들은 작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헤드셋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알아듣기 편한 수준으로 큰 소리를 넣어놓고 꽃, 꿀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분별력 검사 수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보청기로 큰 소리를 넣어드릴 거 아니에요. 보청기를 껴도 효과가 잘 나오는 거고요. 어음분별력 검사를 했는데 한 글자 단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보청기 착용 효과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검사 수치가 낮으면은.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AC 검사, 기도 검사를 통해서 청력, 얼마나 청력이 나쁩니까? 골도 검사를 통해서 왜 나빠졌습니까? WRS를 통해서 얼마나 보청기 효과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SRT는 AC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나빠졌냐? 왜 나빠졌냐? 보청기를 끼면 효과가 잘 나올까요? 이 세 가지를 다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되냐 안 되냐는 보청기를 시험 테스트를 센터에서 해 보시면은 보청기를 끼니까 진짜 되네요. 잘 들리네요. 요거를 확인할 수 있으신 거고 요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력검사 중요도는 당연히 WRS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청기 꼈는데 보청기가 잘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이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WRS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AC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거 얼마나 나쁘네? 확인하고 그다음에 BC 검사를 통해서 왜 나빠졌지?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AC 검사가 잘 됐냐 안 됐냐를 확인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SRT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WRS 검사와 요 기도 검사 요 두 개는 정말 머스트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센터 가시면. 사실 골도 검사까지도 머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어떤 중위 관련 문제가 확실하게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가끔 생략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력 검사 관련 부분은 사실 이 정도가 기본 검사고 요 검사만 아주 철저하게 잘 진행이 돼도 보청기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인터넷을 찾아보고 뭐 전단지를 봤는데 뭐 다른 검사들이 뭐 있던데요, 뭐 ABR 뭐 이런 검사가 있던데요 해가지고 기타 검사들을 자꾸 설명드리면 일단 이명도 검사는 이명이 좀 심하게 있는 분들의 하나여 진행하는 검사고요. 이명이 없으면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미로 후미로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달팽이관에 손상이 있습니까? 청신경에 손상이 있습니까? 이런 걸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건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특정한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 특정한 상황에 한해서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내가 인터넷 찾아보고 전단지를 보니까 뭐 시리 측정을 꼭 해야 됩니다. 시리 측정이 뭐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이외에 이 검사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시리 측정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 하는 검사입니다. 조금 이제 보청기 착용자의 나이가 좀 어리면은 옛날에 뭐 병원에서 뭐 BOA, VRA, PA 뭐 이런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왜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요 검사는 이제 어느 정도 말 표현이 되고 인지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검사가 아니라 정말 갓난 아가들이 하는 청력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 때는 요 검사를 했다가 이 친구가 이제 좀 말도 배우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PTA나 SA 검사로 검사를 갈아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 진단 받을 때 뭐 ABR 검사를 받거나 뭐 병원 가니까 뭐 이미터스 검사 이런 걸 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안 하나요 하는데, 이런 검사는 어떤 보청기 착용을 위한 검사라기보다 병원에서 청력 진단을 하기 위한 특수 상황에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요. 한번 보청기 센터 가셔가지고 요 4가지 검사가 있다는데 왜 검사를 안 하나요? 한번 물어보시면은 아마 좀 전문가분들이 조금 긴장하고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상으로 청력 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